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 팬들에게는 월드컵 예선 못지않게 소중했던 이번 주말 경기 펼쳐진 수년 경기 두 경기였습니다. 대박 매치가 있었죠. 예, 리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4일 펼쳐진 성남과 대구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자, 양팀 모두 두 외국인 공격수의 이름을 찾지 않을 수 없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 이름을 목 놓아 부를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네. 성남은 침묵하는 뮬리치가 안타까웠고 대구는 부상으로 빠진 세징야가 아쉬운 경기였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리턴 매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1대3으로 패했던 성남은 프리뷰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라인업에 큰 변화를 줬는데요. 전형도 일단 3-4-3으로 바꿨고요. 부시, 이규성, 권순영, 서범인, 이태희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윙백으로 뛰는 이시영을 공격 라인업으로 올렸고요. 중원을 최근에 좀 부진했던 이규성 선수를 다시 불러들이면서 이규성, 권순영 체제로 바꾼 것이 눈에 띄었고요. 네. 최전방에 부시 선수가 자리를 했습니다. 대구는 햄스트링이 좋지 않은 세징야 자리에 본인은 뛰고 싶어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남은 경기들이니까요. 햄스트링은 또 재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병헌 감독이 과감하게 제외했다는 얘기를 전했고요. 정치인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경기와 같은 라인업을 꺼내드렸습니다. 경기는 지난 3대1 경기보다는 확실히 템포나 속도, 정확도 여러 면에서 조금은 아쉬운 경기, 좀 노잼 경기가 돼버렸는데요. 유효 슈팅이 성남이 3개, 대구가 2개밖에 안 됐습니다. 골이 날 수 없는 경기였고요. 초반 성남이 밀어붙이는 양상 속에 득점을 하지 못한 게 아마 성남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을 겁니다. 전반 15분이었죠. 강재우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온 게 아마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 박수일의 멋진 전진 패스가 홍정훈의 스치듯 지나가면서 강재우가 결정적 슈팅 잡았거든요. 네. 그 앞에서 이제 칩슛을 때린 선택까지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만 좀 골대를 맞았습니다. 이게 득점이 됐더라면 확실히 초반 확실한 흐름을 안고 갈 수 있었는데 여러모로 아쉬운 미스였고 사실 올 시즌 성남의 득점 부진은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뮬리치를 빼놓고는 팀 내 득점 2위가 한 골이에요. 성남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들의 경우는 빠르게 공격 숫자를 늘리는 작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성남은 좀 한두 선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유형의 경기를 좀 많이 펼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찬스를 넣지 못하면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성남은 후반에 뮬리치를 투입하면서 뮬리치 부시 투톱으로 고삐를 좀 쥐려고 했지만 오히려 경기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뮬리치를 활용하는 성남의 공격이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구 입장에서 뮬리치가 나온 다음에 더 쉽게 막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게다가 대구 수비는 또 높이가 있잖아요. 부시는 그래도 있는 선수 중에 좀 낮기는 한데 K리그에서 통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진짜 현장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애매해요, 약간. 네. 네. 김나일 감독 입장에서 여러모로 답답할 것 같고요. 또 경기 전으로 또 성남 서포터스와 또 프런트 사이에 또 걸개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저기서. 네, 성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씁쓸한 경기가 됐고요. 대구는 세징야의 공백이 확실히 컸습니다. 확실히 라마스가 잘해주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건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역시 파괴적인 부분에서는 세징야의 공백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후반에 이근호, 안용우가 투입돼서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에드가 혼자서 좀 외로워 보인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재우의 부상이 대구 입장에서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은데 김진혁과 투톱으로 설 때는 에드가가 이제 잘 살았거든요. 근데 김진혁이 수비로 내려가면서 이제 혼자 버텨야 되니까 좀 버거운 모습이고 대구가 이제 어쨌든 정승원이 중앙 시프트로 중앙이 좀 탄탄해졌지만 장점이 측면에서의 풀어가는 공격은 좀 약해진 딜레마가 좀 생겼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점유율이 53대 47로 대구가 앞섰는데 대구는 여지없이 점유율이 높으면 못 이겨요. 네. 이상해.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역습 효율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는 경기 막판 김진혁의 결정적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까지 겹치면서 경기는 결국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10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 팀의 선수들의 선택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되게 소중하게 공을 다뤄야 되고 한 골을 넣기 위해서 그렇죠. 집중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패스도 부정확하고 드리블도 안 되고 사실 그 10분 동안 실망한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KOM 뽑아주시죠. 성남의 마상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크게 눈에 띄는 선수는 솔직히 없어서 뽑기도 좀 어려웠는데 후반 대구 쪽으로 좀 넘어간 상황에서 마상훈이 좋은 플레이 펼쳤거든요. 성남이 권경원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수비가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난 경기 3골이나 내줬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 무실점으로 막은 거 세징야가 빠지기도 했지만 마상훈이 6탄방으로 확실히 지지대 노릇을 해줬고요. 공중경합 5개, 차단 8개, 블락 3개 모두 팀 내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관심을 모았던 경기는 5일 펼쳐진 전설 더비죠. 경기 전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전북이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전설 매치 중에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나 보는 입장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일단 극장골을 포함한 많은 골 그리고 서울 육성군 애매한 판정 팬들의 항의 그리고 결론적으로 서울 박진석 감독의 사퇴까지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경기였습니다. 맞아요. 차근차근 돌아보겠습니다. 경기 전엔 서울 라인업이 화제였습니다.
22세 이하 선수 6명을 선발로 내세운 거거든요. 저도 창원에서 이 경기 딱 봤는데 딱 보고서는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그 에이전트 되게 많았거든요. 다 저랑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네. 예. 아마 그 중에서 몇몇은 박진석 감독이 혹시 던진 거냐? 그렇지. 네, 이렇게 좀 묻는 분도 저한테 있었는데 사정은 있었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 고요한, 고강민, 김원균, 황현수, 지동원, 김진야의 체프만까지 다쳤고 기성용도 제주전에서 슈팅을 하다가 발인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100% 아니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라인업을 짤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한동안 안 쓰던 오상고 출신 선수들을 대거 불러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코멘트가 좀 인상적이에요. 지금 멤버 중에 최상이다. 네, 이게 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반면 전북도 깜짝 선수가 나왔습니다. 일류첸코. 네, 지금 그 부상당했을 때는 2달짜리다. 예, 인대 파열인가요? 2달짜리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우반 피지컬 코치와 선수 본인의 의지인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눈에 보이는 스쿼드도 전북이 서울을 압도했는데 경기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서울은 지난 제주전과는 다른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유니폼이 달라지니까 다른 팀 같더라. 그러니까요. 그 오래된 유니폼을 젊은 선수들이 입으니까 그것 또한 좀 멋들어졌는데 일단 영상을 보시면 일류첸코가 공을 몰고 갔는데 권성윤이 적절하게 태클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안 나오던 플레이인데 뒷공간 패스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전북을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선제골은 항상 이런 흐름에서 반대편에서 넣어요. 전북이 넣습니다. 두 팀의 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전 이 골 넣고 그냥 와르르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전반에 2골 이상 벌어질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김승대, 일류첸코, 최철순, 쿠니모토로 이어지는 멋있었어요. 연계 플레이 최근 전북의 골 넣은 것 중에 가장 단연 최고의 장면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선수 모두 득점을 위한 플레이가 다 좋았는데 저는 최철순 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영상 다시 보시면 최철순이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서울 선수들이 약간 긴장을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비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최철순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좀 긴장하는 모습, 우왕좌왕하는 모습 나오거든요. 이런 움직임 하나가 균열을 만들었고 논스톱 크로스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말 나온 김에 바로 KOM도 최철순으로 꼽고 갖고 싶은데 인정. 영상을 보시면 박정빈이 먼저 자리를 잡는데 어떻게든 공을 뺐습니다. 정말 최투지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은 전북의 역습 상황인데 모두가 지칠 시점이에요. 후반 42분인가요? 근데 구스토퍼가 공을 잡자마자 오른쪽으로 보는데 누군가 냅다 뜁니다. 최철순이었어요. 그래서 공을 잡자마자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고 얼리 크로스로 문선민의 발리 슈팅을 유도하는 모습. 공수에 걸친 존재감이 진짜 바르셀로나의 다니 알베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최철순 하면 맨날 투지 하는데 그건 사실 최철순 너무 평가 절하하는 별명이다. 반쪽짜리 별명. 반쪽짜리 별명이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투지는 기본 장착이고 기본기도 일단 갖고 있고 일단 공격성도 어느 정도 보유했다. 근데 그게 이용에 가려져서 안 보였을 뿐이지 크로스나 공격 가담도 좋은 선수다. 그리고 이제 이날 특히 반대쪽 박진성이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미들맨이 홍정호까지 흔들린 상황에서 최철순이 없었다면 전북이 이변을 허용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 전북이라는 팀에서 확실히 중요한 게 김상식 감독이 전 경기에서도 이 정신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고 네. 이런 선수가 팀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포항전 패하고 선수단 앞에서 얘기한 선수가 최철순 선수입니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좀 강도 높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실력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렇지. 선수들은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죠. 야, 철순이 형이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코치 나이에도 저렇게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경기로 돌아오면은 전북이 선제골 넣은 이후부터는 약간의 판정 이슈가 조금씩 나옵니다. 서울이 페널티 얻는 장면도 보면 부디팀은 있었지만 이게 페널티를 줄 정도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전북 페널티 얻는 장면은 조금 더 애매합니다. 권성윤이 최철순 뒤에서 압박한 건 맞는데 그 다리가 걸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 않고 최철순이 본인 다리에 본인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선 장면에서 VAR을 봤지만 이 장면에서 온필드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류첸코가 득점을 하고요. 그 뒤에 조영욱 골과 홍정호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서울이 역전을 하는데 27분이죠. 전북 이승기가 프리킥으로 3대3 동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프리킥을 얻는 장면 보면 별다른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지만 문선민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심은 달려와서 그 파울을 했다고 이태성한테 경고까지 내밀고 이 프리킥으로 전북이 동점골까지 넣는 상황.
그래서 성남 대구전이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노잼 경기였다면 이날은 골은 많이 나왔지만 스펙타클하기보다는 딱딱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보면서 기시감 같은 게 들어서 기록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5월 23일 광주 수삼전 현장에 취재를 갔더라고요. 근데 그날 수삼이 4대3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페널티 양팀 통틀어서 3골 나왔고 프리킥 1골 나왔습니다. 이기재.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날 주심이 서울 전북전 맡았던 주심과 같았습니다. 소름. 네,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무리라면 전북은 3경기 만에 승리를 따내면서 오늘 10일이죠. 선두 울산과 이제 현대가 더비를 하는데 그 전에 승점 차를 일단 4점으로 좁혔습니다. 이제 양 팀이 똑같이 27경기를 치렀어요. 이제는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고 김상식 감독은 이날 승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랄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이 경기 끝나고 혹은 경기 꼭 득점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선수들의 좋아하는 환호나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전북이 약간 좀 하나가 되는 뭉치는 느낌이 굉장히 저는 크게 들었거든요. 네. 현대가 더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가 더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랜선 현대가 더비를 열린다는 말씀 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서울은 젖잘싸였지만 그걸로는 팬심을 달래기 어려웠습니다. 무관중이었지만 40명 가까이 되는 팬들이 걸기를 준비하고 경기장 찾았거든요. 그래서 박진섭 감독과 주장 기성용이 나와서 고개를 숙였고 뭐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진섭 감독은 여러 차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고위층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팀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팀은 만류를 하는 그런 모양새였지만 한 2주간의 시간 동안 뭐 다른 대체자도 조금 물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단독 보도했지만 6일 오후 1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갈라서자 이런 얘기를 나눴고 곧바로 안익수 전 부산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제 안익수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전북과 서울 이 경기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이번 라운드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2경기 리뷰해봤고요. 저희는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0일) 현대가 더비 당일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랜선 현대가 더비가 열립니다. 실제 경기 못지않은 뜨거운 라이벌전이 예상되는데요. 저 김상식은 전북현대 대표 선수들의 울산 현대 대표 선수들의 랜선 현대가 더비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